그 전기화학 쪽은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요. 예전부터 이제 촉매를 쭉 해오다가 최근에 특히 솔젤이나 에어로젤 같은 걸 해가지고 촉매 쪽으로 응용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발표에서도 전기화학적인 그런 접근보다는 이 촉매를 제조해서 얼마나 고분산해서 촉매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열전지 음극 다이렉트 메탄올 퓨얼셀의 음극 촉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고요. DMFC 촉매 쪽도 아까 특강 부분에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주로 말씀드릴 내용이 DMFC 에노드 캐탈리스트를 얼마나 고분산시켜서 입자를 작게 만들어가지고 highly dispersed 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금속의 비금속이 비싸니까 그 활용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특강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이 고분산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이 콜로이달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콜로이달 메소드를 사용하되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음체는 카본 블랙 알려져 있는 카본 블랙이 있는데 그 카본 블랙을 같이 쓰더라도 표면을 좀 변형시키면 우리가 분산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차원. 그러니까 서포트를 바꾸거나 또는 모디피케이션 시켜서 같은 콜로이달 방법을 쓰더라도 하는 그런 쪽이 접근이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솔젤 방법을 써가지고 에어로젤이나 크라이오젤 타입으로 촉매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분산시켰나.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실험은 잘 아시겠지만 촉매는 이제 콜로이달하고 솔젤 두 가지 방법을 썼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라이제이션 주로 이제 질소 흡착이나 표면적을 제기 위해서 그 다음에 TM이나 XRD 같은 걸로 캐릭터라이제이션 했고요. 중간에 TPR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하프셀 테스트 사이클릭 볼타메트리를 주로 봤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이제 여러분 이쪽 계통에 아시는 분은 이 당시 잘 아시겠지만 CV 테스트를 해서 주로 봤고요. 싱글셀 테스트는 제가 일부러 하얗게 놨습니다. 거의 여기는 결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현재 좀 진행 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먼저 이제 콜로이달 방법에 의한 플래티넘 루테늄 카본에 담기된 플래티넘 루테늄 촉매 제조 공정인데요. 이건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 보통 가장 다음체로 널리 알려진 것이 볼케인 XC72R이라고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 이택이나 이런 상용 촉매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카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CT라고 해서 partially oxidized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그냥 강산 질산이나 이런 걸로 처리를 해주면 표면이 보통 카본이라는 것은 좀 하이드로포빅하다고 저희들이 보면 됩니다. 근데 표면을 처리를 해주면 좀 하이드로필릭해지니까 저희들이 메탈 디파지션하고 할 때 아무래도 분산도를 좀 좋게 해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CT라고 표시하는 것이 partially oxidized 되어 있는 다음체를 이용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여기 이제 이택에 나와 있는 30%짜리 플래티넘 루테늄 카본 촉매고요. 에버리지 사이즈가 이건 얘기하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강 저희들이 이제 구해보면 한 2.2나노 평균이 그 정도 되고 분산은 굉장히 균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같은 콜로이달 방법으로 그냥 만들어 보니까 거의 유사하게 2.3나노 정도인데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카본 처리한 겁니다. 저희들이 처리를 해서 촉매를 만들어 보니까 1.8나노로 요것보다는 좀 낮게.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계산한 데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확실히 이쪽보다는 분산도가 더 좋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릭 볼타메트리 실험을 해보면은 아까 성경 교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온셋 볼테이지를 이제 주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실험을 해보다 보면 이 실험이 온셋 볼테이지를 재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면 차이들이 꽤 납니다. 그래서 우선 온셋 볼테이지도 볼 수 있지만 우선은 간단하게
그 맥시멈 커런트 덴시티로 우선 비교를 하면은 대체로 그 성능이 어떨 것이라는 걸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그런 식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택이 1번이고요. 카본 처리한 게 2번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게 3번이고 성능보다 좀 못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본 처리한 것이 아까도 좋게 나타났는데 이게 저희들이 로딩을 이제 메탈의 그 로딩을 바꿔보니까 로딩을 높이니까 이 카본을 변형시킨 우리가 파셜리 악시다이드 시킨 카본에 플래티넘 루테늄을 잠기시키는 경우에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걸로 맥시멈 커런트 덴시티만 무슨 비교했을 때요. 그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우선 낮은 로딩에서는 가능하겠지만 높은 로딩에서는 메탈 로딩이 높은 경우에는 좀 힘들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요즘 그 다이렉트 메탄올 퓨얼 셀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로딩을 높게 사용하니까 뭐 50% 이상 심지어는 블랙을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 좀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카본 자체를 또 바꿔봤습니다. 이건 뭐 다른 분들도 많이 하셨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카본 있고 여기 이제 카본 처리한 겁니다. 처리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볼케인 3도 있고 RF 카본이라는 거는 이제 카본 에어로젤을 형태로 카본 솔젤로 오르게닉 카본을 만든 다음에 그걸 카보나이제이션 시키면 이제 카본 에어로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RF 여기 저희들이 합성해서 한 거고요. 블랙풀 셀이라고 해서 이게 카본 블랙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티드 카본하고 뭐 이택 걸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보니까 여기 저희들이 표시한 여기 두 개를 보면은 이쪽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티클 사이즈는 작습니다. 작은데 맥시멈 커런트 덴시티를 보면 상당히 낮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큰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걸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티드 카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게 그 저희들 CV 결과는 굉장히 좋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이쪽 액티비티 카본하고 저희들 그 TEM 결과를 보시면 여기 이제 분산도가 잘 되어 있고요. 이쪽 분산도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이쪽이 그 이택보다 조금 나은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에서도 여러분 보셨지만은 그 액티비티드 카본의 한 65% 상당히 이제 로딩을 높게 했을 때 로딩이 물론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 하는데 65% 했더니만 그냥 존슨 매피의 플래티넘 루틴 블랙 이 자체 100%짜리보다도 CB 결과로는 참 높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프라미싱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사이클릭 볼타메트리를 하면서도 저희들이 이제 스캔을 여러 번 실험을 여러 번 해갖고 이게 어느 정도 디액티베이션 되느냐 하는 것도 이걸로 대강 저희들이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 한 30번 사이클 했을 때는 이 정도인데 이렇게 가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근데 130번에 되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듀라빌리티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냥은 괜찮은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싱글셀 쪽은 이제 사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저희 바로 옆에 그 연료전지 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부탁을 해서 해봤더니만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 여기 이제 그 날짜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액티베이티드 카본을 그냥 잘 알려진 카본 블랙을 쓰지 않고 액티베이티드 카본을 사용하면은 일단 그 헤압셀 결과는 괜찮게 나타나는데 일단 듀라빌리티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콜로이달 방법은 좀 한계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제가 그동안 솔젤 쪽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솔젤 방법을 여기에다 적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데서 출발해서 이제부터는 그 솔젤을 이용한 그 플래티넘 루틴 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르게닉 젤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냥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레소시놀하고 포르말데히드 써갖고 여기 이제 그래서 메탈 솔트를 넣고 특히 이제 pH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노 아닌이나 이런 걸 써서 pH 컨트롤을 잘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주일 정도 두면은 웹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프리즈 드라이 시키면 이제 크라이오젤이 되는 거고 나중에 이걸 이제 그냥 천개 건조 같은 거 시키면 에어로젤이 되겠죠. 그래서 카보나이제이션 시키면 천도에서 카보나이제이션 시키면 크라이오젤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리덕션 시켜갖고 총매를 만들게 됩니다. 해봤더니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이 저희들 아까 리덕션 과정이 마지막에 있었는데요. 리덕션을 몇 도에 시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여기는 온셋 볼테이지를 저희가 나타냈습니다만 굉장히 여기 낮은 게 이제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한 650도 정도에서 맥시멈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온셋 볼테이지만 비교했을 때는 650도 정도 했을 때 이택의 그 비슷한 로딩을 가진 촉매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 정도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온도 높아짐에 따라서 그 파티클 사이즈 커진다는 그런 이야기는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환원하기 전에 크라이오젤이고요. 그 다음에 환원을 600도 정도에서 환원했습니다. 아까 액티비티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거예요. 거의 인액티브한 쪽. 이걸로 보면 TM으로서는 별로 알 수가 없는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리덕션을 시키고 나서 오히려 파티클 사이즈가 좀 작아지는 듯한,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좀 리디스퍼전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걸 여기서 좀 발견할 수 있었죠. 요거는 이제 로딩을 높여가면서 그 맥시멈 커런트 덴시티 된 거고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이클릭 볼타메트리제를 실험한 결과를 여기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크라이오젤 쪽은 거의 비슷한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에어로젤로 가면 어떻겠냐 해서 에어로젤도 이제 그 에어로젤은 RF, PF, CF 이렇게 여러 종류를 사용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은 물을 솔벤트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초인계 건조를 시키려고 그러면 이걸 솔벤트 익스체인지 시키는 요 스텝이 필요합니다. 좀 물을 사용하는, 솔벤트를 사용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이게 생각보다 어떤 경우에는 뭐 솔벤트 익스체인지 시키는데 한 달씩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메탄올에 녹을 녹여서 만들 수 있는 솔젤을 해야 되겠다 해갖고 요거는 이제 금방 만들 수 있죠. 금방 PF 같은 경우에는 메탄올을 쓰니까 여기서 바로 이제 초인계 견조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어갖고 저희들이 한 3종류 정도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방법은 아까 크라이오젤하고 같은데 마지막에 그 초인계 건조식에서 그 메소포러스한 물질을 만드는 쪽만 좀 다릅니다. 이쪽도 아까 크라이오젤에서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까 거기는 650도 정도가 맥시멈이고요. 환원 온도가 여기는 한 620도 정도가 맥시멈. 여기 맥시멈 커런트 덴시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는 온셋 볼테이지를 나타냈고요. 여기는 이제 높은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건데 요게 TPR하고도 이제 연관이 좀 되는 것이 TPR 실험을 해보니까 RF, PF, CF 다 공이 요거하고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620에서 한 650 정도의 이렇게 환원 피크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맥시멈을 나타내는 이유가 환원도하고도 관계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너무 높아지면은 파티클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뭐 텍스처럴 프로퍼티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플래티넘 루테늄은 원래 저희들이 1:1 정도로 넣는데 고온 처리를 하다 보면은 루테늄은 약간 승화성이 있기 때문에 좀 날아가 버려가지고 그것보다 레이쇼가 1보다 좀 커지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RD 피크를 이제 서로 그 에어로젤끼리 PF, CF, RF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뭐 대체로 이택하고 비슷한 정도고요. 아까 승용 교수 얘기를 했지만 여기 40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쪽에 약간 시프트를 해서 알로이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각각 그 TM 결과입니다. 보시면 한 로딩이 25% 한 이 정도 되는데 3나노, 3.몇 나노 정도로 이 정도 디스포지션이 괜찮았고요. 요걸 이제 저희들이 그 액티비티하고 스테빌리티를 같이 체크를 한 겁니다. CV 결과 가지고요. 그래서 보시면 RF, PF, CF 요게 이제 이택 로딩 비슷한 걸 저희들 잡아가지고 했는데 이택을 보면은 여기 30번 스캔했을 때하고 130 사이클을 하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이쪽 보면 전체적인 그 맥시멈 커런트 덴시티도 더 높을 뿐더러 특히 이쪽은 좀 좋지 않고요. RF하고 PF는 높을 뿐더러 특히 디액티베이션 스테빌리티가 상당히 좋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시면 이제 합설 테스트를 여기에 저희들이 그 블랙하고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또 블랙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RF 쪽이 한 52% 정도일 때 거의 이쪽 그 존슨 매튜보다 좀 낮거나 거의 비슷한 정도까지 이렇게 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약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제 블랙이도 아직 그 싱글셀은 테스트 중인데 현재 결과는 지금 저희들 그 CV 결과만큼 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만드는 촉매는 일반 그
카본 블랙서스에 있는 그런 그 촉매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싱글셀 테스트를 할 때 그 변수를 좀 더 바꿔가지고 옵티마이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옵티마이저를 시키는 데 따라서 그 결과들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그런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한 결과를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그 요약을 드리면은 일단 아까 보셨지만은 카본의 그냥 콜로이달 방법으로 카본의 그 악시데이티브 트리트 시킨 카본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면 여기는 좀 액티비티를 올리는데 저희들 한계가 있다는 걸 로딩이 낮은 데는 괜찮았지만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이러한 걸 말씀을 드렸고 에어로젤 촉매 쪽은 이제 저희들이 솔젤, 오르게닉 솔젤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초연계 분조를 시키고 그다음에 카보나이제이션하고 H2 리덕션을 시키면 상당히 고분산된 그 플라티넘, 루테늄, 카본 에어로젤 촉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그 저희들 그 DMFC 쪽 그 에노드 촉매로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그 여기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은 꼭 그쪽이 아니더라도 그 카본 단지 시켜가지고 하는 그 유기 합성 쪽이나 그 정밀화학 쪽 촉매가 꽤 많은데요. 그런 쪽에 적용도 가능하지 않을까.